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오늘은 부엽토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활용을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부엽토를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과 함께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이곳에 보시면은 봉분처럼 이렇게 조금 솟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뭐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표현하기로는 부엽토를 재생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2년 걸러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엽토를 재생을 또 하는 시기가 돼서 재생하다 보니까 문득 이 부엽토와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모종부터 시작해서 정식 그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리고 마무리 할 때까지 제 표현으로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간혹 한두 개씩 죽기는 합니다. 아예 하나도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의 죽는 경우 없이 끝까지 이렇게 농사를 항상 짓고 있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이 미생물의 그 기반 원종이 되는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부엽토가 되는 건데요. 이 부엽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주변에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야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그냥 다반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위에 도로 산업도로식으로 나와 있는 도로인데 요 밑에 이제 원래는 없었던 아카시아 나무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하나씩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군락지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야산 같은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부엽토들을 사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텃밭의 작물들은 거의 일부가 나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이제 아카시아 군락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조금 수월하게 가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요 부엽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재생을 했어요. 지금 완료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이건 이대로 놔두고 지금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조그만하게 일단 만들어 놔봤어요. 부엽토를 만드는 자리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이렇게 작은 공간에 만드셔가지고 요 절반만 돼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드셨다면은 이 앞에서부터 조금씩 사용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사용하실 때 보면 이렇게 부엽토 층에 이렇게 검은 흙이 돼요. 요것도 부엽토입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이 풀을 깔고 주변에 있는 지금 흙으로 위에 덮어줬어요. 지금 거뭇거뭇한 흙인데, 이렇게 흙을 덮어줘가지고, 요 상태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서둘러서 좀 해뒀습니다. 왜냐면 물 뿌려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비 오면은 비로 인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적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이제, 여기는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땅을 다지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경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 부엽토 존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우스갯소리 좀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동분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이 농목길인데 지나가시면서, 이 쓰레기 뭐하러 둔자가 툭툭 던져놓고 가셔버립니다, 한 번씩. 그래가지고 방금도 보시면 이렇게 막 병도 이렇게 있고요. 유리도 이렇게 있고, 요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띠를 둘러가지고 약간 표시를 이제 올해부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담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부엽토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간단합니다. 부엽토를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쭉 써간다겠죠.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풀을 덮고 하는 건데, 이렇게 파내면은요, 이렇게 까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 층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커먼 층들이요. 여기 이제 부엽토가 되는데, 색깔이
검하면 검할수록 그런 미생물 균의 어떤 종류라든지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어떤 모종들 뿌리침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상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부엽도를 보셨고요. 이제 부엽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엽도를 만들 때는 이렇게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채취해온 풀들을 고르게 펴주시면 됩니다. 풀은 어떻게 채취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이렇게 긴 풀들은 3등분해서 비워주시면 나중에 활용할 때 좋습니다. 밑둥부터 잘라가지고 길게 가지고 가시면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골고루 펴주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부터 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둥을 쳐서 주시면 조금 더 나중에 사용할 때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풀, 거의 바닥에 있는 이런 풀들은 그냥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비워주시면 쉽게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채취했고요. 이제 부엽도를 만들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흙을 가지고 올 겁니다. 흙을 가지고 오실 때는 참고사항으로 가급적 황토가 아닌 다른 흙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무래도 황토 자체에도 균체들이 이렇게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런 부엽토를 만드는 데는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황토가 없으면 황토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부엽토층이 조금 늦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부분만 좀 있죠. 네, 이제 방금 흙을 채취해 왔는데요. 위에다가 서서 뿌려줍니다. 이렇게 뭐 완전히 안 덮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 풀들이 지면 아까 밑에 있던 그 흙층하고 이렇게 딱 맞닿게 되고, 또 이렇게 흙을 뿌려놓으면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 틈새 사이로 이렇게 흙들이 딱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이제 빠른 포집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이런 풀은 이제 유기질이 하나 먹이원이 되겠죠. 유기질체가 돼 가지고 요걸로 해 가지고 이제 부엽토가 만들어지는 과정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덮어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한 층만 만드셔가지고 여기 앞에서부터 이제 벗겨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4월 25일 하겠잖아요. 그러면 장마가 끝나면 6월, 7월 장마가 끝나죠. 그 후부터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시커멓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시커먼 부엽토층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하긴 해도 미생물은 충분히 배양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은 제 제세 목록 보시면 미생물 이야기편 가시면 여러가지 뭐 10리터짜리 통으로 만들 때 뭐 100리터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500리터, 600리터, 뭐 800리터짜리 이런 거래통으로 이용해가지고 뭐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세 목록 가셔가지고요 한번 미생물 이야기편 참조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요걸 2년 뒤에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한 겹 풀을 더 싸세요. 그리고 흙을 한 번 더 덮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엽토를 쓰는 양이 적겠다 그러면 이 앞쪽만 한 층을 해놓고 그 뒤부터는 2단, 3단 싸도 되겠죠. 근데 3단을 싸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쓰실 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2단만 싸셔가지고 또 이쪽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정해진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3단 놔도 3단까지 하신 다음에 3개월 뒤에 쓰셔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렇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단만 싸셔도 되고 2단, 3단, 4단 이렇게 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부엽토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2년, 3년 자동으로 지나면서 점점 더 부엽토의 색깔이 짙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연 그 해년도에 사용할 때는 한 층만 깔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앞에서부터 사용을 하고, 이쪽 뒤쪽으로는 미리 한 단을 더 쌓아놨다가 뭐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퇴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다가 또 나름의 어떤 현미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잔반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또 뿌려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염분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비가 온다든지 또는 물을 위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적셔준다든지 하면서 전부 다 그런 염분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엽토를 만드실 때는 재료는 꼭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잔반도 괜찮하고요, 또는 주변에 있는 풀도 괜찮하고, 또 제가 재배한 그런 농작물들 잔사도 괜찮하고, 뭐 아주 쉽게 말해서 김치, 김장김치 같은 거 할 때 배추 건잎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로 싹 덮어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배추잎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이맘때쯤이 가장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봄이 돼가지고 풀이 올라왔을 때 이 풀들이 1년 전체 중에 가장 질소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즌에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죠. 배추 또한 질소 함량이 굉장히 많은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배추잎도 덮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질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미생물들이 처음에 이런 유기질들을 분해시킬 때 이 과정 중에 이 질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 함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빨리 이런 유기질들이 분해가 되면서 더 빠른 부엽도층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맘때 만들어 주시면 약간 더 빨리 용이하게 더 효과적으로 부엽토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